지금 일본 사회에 퍼지는 이상현상. 출세도 명품도 관심 없다. 일본 사토리 세대의 충격적인 현실. 일본 편의점에서 일하는 25살 청년이 있습니다. 대졸 학력의 영어도 할 줄 알고 딱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정규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토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본어로 사토리는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쓰는 그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한 세대의 이름이 됐을까요? 이 청년들이 무언가 심오한 진리에 도달해서가 아닙니다. 욕망 자체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출세욕도 소비욕도 심지어 연애욕도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잃어버린 20년을 숨처럼 들이마시며 자랐습니다. 부모 세대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국 구조조정당하는 걸 눈으로 봤고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일찌감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욕망을 포기한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욕망이 의미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요즘 젊은 애들은 의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 이야기가 단지 일본 청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토리 세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비교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상대평가적 사고, 즉 남보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직급을 원하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의 한 사회조사에서 2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승진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관리직이 되면 책임은 늘고 야근은 늘고 스트레스는 폭발하는데 그에 비해 급여 차이는 크지 않다는 걸 이미 계산을 끝낸 겁니다. 해외여행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 20대의 해외여행 횟수는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줄었습니다. 해외에 나가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낮아진 거라고 연구자들은 분석합니다. 일본 내에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충분히 많고 굳이 돈과 에너지를 써가며 낯선 곳에 갈 이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소비 패턴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사토리 세대는 명품을 사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고 싶지 않은 겁니다. 루이비통 가방이 왜 필요한지 진심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즉 과시 소비의 동기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들이 돈을 쓰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넷플릭스, 게임, 맛있는 편의점 음식, 그리고 취미. 남한테 보이는 소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실제로 만족하는 소비에만 지갑을 엽니다. 자동차 시장이 이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젊은이들이 차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차는 예전 세대에게 남성성과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사토리 세대에게 차는 그냥 이동수단이고 그것도 필요할 때 빌려 쓰면 되는 물건입니다. 도쿄 중심부의 20대 차 보유율은 눈에 띄게 낮아졌고 카시어링 서비스가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 세대가 이렇게 된 게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직장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토리 세대는 워라밸을 협상 카드로 쓰는 게 아니라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회식 자리에 억지로 참여하지 않으며 상사와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윗세대 눈에는 의욕이 없어 보이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세대가 퇴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평생 직장 문화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한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와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미덕이었죠. 그런데 사토리 세대는 그 공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회사가 나를 착취한다고 느끼면 조용히 나옵니다. 크게 싸우거나 문제를 만들지 않고 그냥 나옵니다. 일본에서 최근 몇 년간 퇴직 대행 서비스가 급성장한 것도 이 맥락과 연결됩니다. 경제적 파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본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소비를 안 하는 젊은 세대가 인구의 핵심층으로 올라오면서 백화점, 자동차, 패션, 주류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본의 맥주 소비량은 1990년대 정점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고 백화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토리 세대를 설득해 소비를 유도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광고에 잘 반응하지 않고 브랜드 충성도도 낮으며 필요하지 않으면 정말로 사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그건 복지와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 동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 세대가 소비를 줄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안정한 경제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입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문제를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토리 세대가 앞으로 일본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 신호입니다. 소비 감소와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일본 경제가 천천히 쪼그라드는 방향입니다. 활력 없는 사회, 돌봄받을 노인은 많아지는데 일하고 소비할 청년은 줄어드는 구조. 이미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그 미래가 현실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가능성입니다. 사토리 세대의 가치관이 오히려 지속 가능한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끝없이 성장하고 소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태도. 과소비로 인한 환경 문제,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 비교에서 오는 불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가 재편될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방향의 정책을 실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토리 세대는 일본만의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의 M4 세대, 중국의 탕핑족, 미국의 조용한 사직 트렌드. 각기 다른 이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경험, 미래가 현재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의 소멸,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욕망의 축소. 이 청년들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계산을 끝낸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욕망을 가질 만한 이유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욕망을 내려놓은 세대를 보며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안도합니다. 달리 보면 이들은 누구보다 솔직한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원한다고 해서 따라 원하지 않고 사회가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지 않는 세대. 그 솔직함이 사회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건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그 질문을 너무 오래 피해왔기 때문이 아닐까요?